자, 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 마지막 활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방정식 활용 문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뭐로 미지수 x로 두고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 이게 물론 식을 세우는데 그 식이 2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2차 방정식이 아니고 1차 방정식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꼭 2차 방정, 우리가 비록 중3이니까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지겠지만, 우리가 중2, 중1 때 보면 1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미지수가 두 개면 연립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무조건 2차 방정식을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 미지수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을 두 개 만들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인데 식을 세어보니까 2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2차 방정식처럼 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값을 구하고 또 우리가 검산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꼭 2차 방정식 문제 해결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어떤 문장제 문제는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로 두고, 그죠? 만약에 필요한 게 두 개다. 그럼 x, y로 놓고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보기를 먼저 보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1학년 때 잠시 나왔는데요. 그죠? 1학년 때 잠시 이 내용이 지금 1번, 2번, 3번이 다 1학년 때 내용입니다. 어떤 연속하는 두 자연수 또는 정수죠. 연속하는 연속입니다. 연속. 그럼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3, 4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또는 음수로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런 게 바로 연속하는 두 자연수 또는 두 정수 맞죠? 그죠? 자연수도 정수니까. 그럼 연속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구하거나 정수를 구할 때 연속하기 때문에 요 값 차이는 얼마가 납니까? 1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우리가 미지수로 잡을 때 만약에 여기가 작은 수고 여기가 큰 수라면 그죠? 큰 수라면 작은 수를 x로 놓으면 큰 수는 x 플러스 1로 놓으면 되겠죠. 맞나요? 만약에 나는 큰 수를 x로 놓고 싶어요. 그럼 작은 수를 뭐로? x 마이너스 1로 넣으면 되겠죠.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구하고자 하는 게 작은 수면 작은 수를 x로 놓고 큰 수를 x 플러스 1로 넣으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큰 수라면 큰 수를 x 놓고 작은 수를 x 마이너스 1로 두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처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얼마 차이가 나니까? 1 차이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도 세 자연수. 세 개입니다, 세 개. 그럼 어떤 거예요? 3, 4, 5 이런 거죠, 그죠? 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런 연속하는 세 자연수, 세 정수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작은 수를 x로 놓는다면 다음 수는 x 플러스 1로 놓을 수 있고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2로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 숫자를 내가 x로 둔다면 하나 작은 것은 x 마이너스 1로 두고 하나 큰 것은 x 플러스 1로 두면 되겠죠. 이제는 제일 큰 수를 x로 놓는다면 하나 작은 것은 x-1, 또 하나 작은 것은 x-2 이렇게 몇 가지 방법으로 놓을 수 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 놓아도 답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바로 2번입니다. 2번. 바로 요 가운데 수를 물어둔다? x로 둔다. 아시겠습니까? 왜 가운데 수를 x로 보통 두느냐면 보통 이런 문제는 세수의 합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수의 합이 뭐 예를 들어서 20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20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20 하면 되겠네요. 21이다.
합니다. 자, 21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세 수의 합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예, 그러면 뭐가 됩니까? 3x가 바로 21이다. 이렇게 바로 쉽게 세팅이 되겠죠. 그럼 x가 7입니다. 그 말은 가운데 수가 7이기 때문에 맞죠? 하나 작은 수는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하나 큰 수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속하는 세정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놓을 수 있는데 보통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이 놓는다 하는 거 알아놓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식의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잘 나오느냐 하면요. 요런 말이 잘 나옵니다. 잠시 지울게요. 어떤 뭐 세수가 있다고 합시다. 세수면 우리가 x-1, x 플러스 1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수는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런 말이 잘 나오거든요. 이런 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보고 식으로 적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식으로 적어낼 수가 있어요. 보세요. 가장 큰 수는 한 게 이 는이 주어져 는. 가장 큰 수는 맞죠? 주어는 는, 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어는 덩어를 적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수가 누구입니까? 얘죠. 그러면 얘는 맞죠? 얘는 가장 큰 수는 그대로 우리가 문장에서 이렇게 적어주면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나머지 두 수가 뭐예요? 나머지 두 수. 나머지 두 수는 이 수와 이 수겠죠. 미안합니다. 아니죠. 누가 돼요? 이 수와 이 수가 되겠죠. 그죠? 이게 나머지 두 수잖아요. 이거에 자 뭐와 같다? 제곱의 합과 같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곱의 합과 제곱의 합이란 말과 자 합의 제곱 이 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어떤 두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제곱의 합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 두 수의 제곱을 해서 뭐 한다? 합을 구한다는 말이겠죠. 제곱을 해서 합을 구한다는 말이고 얘는 합의 제곱이면 얘를 먼저 뭐 한다? 합이죠. 여기 합이죠. 합의 제곱이니까 이 전체를 제곱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하면 뭐예요? A 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짠짠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위의 식과 이 아래 식은 같아야 달라요. 이 두 식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오는 표현 방법인데 제곱의 합이란 말과 합의 제곱을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이것은 뭐라고요?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의 합. 얘는 합의 제곱.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나머지 두 수는 요수와 요수인데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 그럼 뭡니까? 각각을 뭐예요? 제곱하겠죠? 네. 제곱하겠죠? 제곱의 합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문장제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말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수차게 이야기했잖아. 요게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을 맞죠? 우리나라 말을 뭐 수학나라 말로 뭐 해야 된다? 식을 적어내야 됩니다. 즉 수학나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곧 수학에서는 식을 적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법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연속하는 두 홀수입니다. 또는 연속하는 두 짝수입니다. 여러분들 홀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수 1, 3 이런 게 홀수죠. 이게 연속하는 두 홀수죠.
또는 어떤 겁니까? 7, 9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홀수는 몇 개 차이가 납니까? 두 개, 2 차이가 나죠. 그죠? 2 차이가 납니다. 또한 짝수도 4, 6. 연속하는 두 짝수 얼마 차이 나죠? 2 차이 나죠. 만약에 12, 14 얼마 차이 납니까? 2 차이 나죠. 되겠나요? 그래서 홀수나 짝수는 2가 차이 나니까 작은 수를 x로 한다면 큰 수를 뭐로 하면 될까요? x 플러스 2로 하면 되겠죠. 자, 또는 큰 수를 뭐로 한다면 x로 한다면 작은 수를 x 마이너스 2로 해도 되겠죠. 얼마 차이 나니까? 2 차이 나니까.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홀수와 짝수는 2 차이 나니까 이렇게 x 마이너스 2, x 또는 x, x 플러스 2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예를 들어서 이거 나온다면 자, 연속하는 자, 세 홀수입니다. 세 홀수 또는 세 짝수죠. 자, 그럼 세 개의 수를 이야기한다면 가운데를 x 놓고 플러스 2로 놓고 마이너스 2로 두면 되겠죠. 왜? 2차원씩 나야 되니까. 이 예로 든다면 12, 14, 16이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를 x 놓으면 얼마 차이 나고 2 차이 나고 2 차이 나니까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수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수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죠. 우리 1학년 때 배우면 어떤 세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세 자리가 있다. 세 자리가 있으면 각각의 자리 숫자를 몇백, 몇십, 몇천이면 우리 뭐로 적었죠?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이래 적었죠. 그죠? 물론 이걸 이제 자리를 바꾼다 하면 맞죠.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CB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러면 100C, 10B, 1C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는 것도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그죠? 그런 표현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1번과 2번을 보시면 요 1번을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는 내용이죠. 중1 때 배웠는 내용.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 맞죠? 자,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여러분들 오각형으로 생각하면 돼요. 오각형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대각선을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대각선은 어떤 게 대각선이죠? 여기 꼭지점이 5개 있을 때 이 꼭지점에서 연결되지 지금 이쪽과 이쪽은 이 꼭지점이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이 연결이 돼 있는 선은 뭐라고 합니까? 변이라고 하죠. 변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이때 이 꼭지점이 연결 안 돼 있는 곳이 누굽니까?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이죠. 그럼 연결 안 돼 있는 꼭지점과 연결할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각선이라고 하죠. 대각선. 그 대각선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 보니까 여기 몇 개입니까? 여기서 두 개를 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꼭지점에서도 몇 개를 끌 수 있어요? 하나, 두 개를 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꼭지점도 하나, 두 개를 끌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도 하나, 두 개를 끌 수가 있고, 여기서도 하나, 두 개를 끌 수 있죠.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됩니까? 그럼 2가 토탈 몇 개예요? 2가 토탈 꼭지점이 5개니까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기억납니까? 이 대각선을 봤을 때, 자, 이 꼭지점이 할 때 한 번 카운트를 했죠. 그리고 이 꼭지점이 할 때도 또 한 번 카운트를 하죠. 그러면 이 이 대각선은 몇 번 카운트가 했습니까? 2번 카운트를 했죠. 마찬가지로 이 대각선도 어떻게 되나요? 이 대각선도 이 꼭지점을 카운트할 때 이 두 개 속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이 꼭지점이 카운트할 때도 이게 두 개 속에 하나가 들어 있죠. 그래서 대각선은 한 대각선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몇 번씩 카운트 된다? 두 번씩 카운트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씩만 카운트 해야 되는데 두 번씩 카운트 해야 되니까 각각을 뭐로?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2가 뭐라고 했죠? 요 2가 기억납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수죠. 그런데 원래 점이 몇 개 있나요? 3개 있죠. 3개 있는데 나와 양쪽 사이드는 벌써 뭔가 손을 잡고 있죠. 맞죠?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몇 개만 대각선을 끌 수 있다? 2개를 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꼭지점이 몇 개인데 5개인데 나와 양쪽 사이드는 손잡고 있으니까 바로 원래 꼭지점 5개에서 나와 양쪽 사이드 3을 빼줘야 되겠죠. 나와 양쪽 사이드 3을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런 2가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으니까 얘는 바로 뭐죠? 꼭지점 수죠. 꼭지점 수. 되겠습니까? 자, 즉 요 3의 의미가 뭐다? 나와 양쪽 사이드죠. 나와 양쪽 사이드. 그래서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N각형이라면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볼까요? 대각선 개수는 원래 꼭지점이 몇 개 있나요? N개가 있겠죠. 그죠? N개가 있는데 나와 양쪽 사이드 3개를 빼줘야 되죠. N에서 3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꼭지점이 몇 개 있습니까? N개 있죠. 그런 꼭지점이 N개 있다. 근데 한 대각선마다 카운트를 몇 번 했으니까? 2번 했으니까 2로 나누어 줘야 한다. 그래서 N각형의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좀 더 자세한 참고를 원하는 사람은 중1 내용을 1학년 2학기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사실 고2 때 가면 다시 배웁니다. 고2 때 가면 이것을 또 이 공식이 되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편안하게 들었어요. 1부터 어떤 수까지 합입니다. 자, 만약에 나는 1부터 10까지를 더하고 싶어요. 1부터 10까지를 더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인 줄 압니까? 55입니다. 55. 자, 이걸 더하고 싶은데, 그죠? 이걸 더하고 싶은데, 이 더하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가우스라는 수학자입니다. 가우스가 9살 때, 초등학교 때 이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고2 때 배우면 좀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겠지만 등차수열이라는 파트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자, 이럴 때 그걸 나중에 배우시고 우리는 여기서 숫자를 충분히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요 합을 일단 잠시 뭐로 두겠다? S라고 두겠습니다. S. 자, 그런데 이 가우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는 지금 S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순서를 다 거꾸로 적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적었어요. 자, 그러면 위의 식을 다 나하나 아래 식을 다 나하나 똑같은 답이 나오겠습니까? 왜? 대수점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럼 이 또한 답이 뭐겠습니까? S겠죠. S. 맞죠? 선생님이 이게 55라고 했습니다. 이게 55면 이것도 5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을 거꾸로 놓았습니다. 거꾸로 놓고 얘가 뭐였다? 이 두 식을 변변 다 더했어요. 이걸 다 더했습니다. 자, 다음 하면 S 더하기 S니까 뭐죠? 2S죠. 2S. 근데 여기를 각각을 더해보면 다 얼마가 되죠? 11이 되죠. 11. 모두 다 11 맞습니까? 예. 11이 되고 11이 몇 개가 나올까요?
11이 여러분들 몇 개 나옵니까? 10번 더 해야 되죠. 따라서 11 곱하기 10인 거예요. 11이 몇 개 나온다? 11 더하기 11 더하기 11 더하기 11, 11, 11 다 11이죠. 11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표현을 선생님이 11 곱하기 10이니까 10 곱하기 11을 해도 되겠죠. 근데 11을 가만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있는 숫자와 제일 원래 마지막 숫자 맞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숫자와 제일 마지막 번째 숫자를 더해도 어떻게 되나요? 11이 맞죠? 물론 얘를 더해도 11인데 우리는 1부터 n까지니까 제일 처음 숫자와 제일 마지막 숫자를 아니까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 더한 값이 11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나는 원하는 값이 바로 뭡니까? 2s가 아니고 뭐죠? s를 구하고 싶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10 곱하기 바로 1 플러스 10이 되는 거예요. 의미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확장 한번 해봅시다. 확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요 n이 10이잖아요. 그죠? 즉 제일 마지막 숫자를 선생님이 n으로 표시한다면 제일 마지막 숫자를 n으로 표시한다면 여기서는 제일 첫 번째 숫자가 n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토탈 몇 개가 될까요? 1부터 10까지 다 했으니까 10개니까 1부터 n까지 다 한다면 요 10이 뭐가 될까요? n이 되겠죠. n개가 되겠죠. n개. 그리고 첫 번째 숫자 1, 제일 마지막 숫자가 바로 뭡니까? n이죠. 따라서 이놈이 2s는 n 곱하기니까 승량 1 플러스 n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로 나누면 2분의 n이고 1 플러스 n이죠. 물론 1 플러스 n은 자리 바꾸어서 n 플러스 1로 표현해도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이런 공식.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이 공식을 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외워야 되겠다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2분의 n으로 외우지 말고 자연수 개수 그리고 1 플러스 마지막 수죠. 마지막 수. 자,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면 되겠죠. 그죠? 2분의 전체 자연수 개수 1 플러스 마지막 수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식은 중3들한테 활용 문제 나오면 요식을 주어줍니다. 요식을 주어지니까 고식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 배워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형이 나오면요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림 그린다. 자, 반드시 도형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야 되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 원의 넓이, 사다리꼴 넓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중1 때부터 외워놓는 거니까 그죠?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이건 기본이니까 그죠? 기본이니까. 자, 그런데 그럼 이 공식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반드시 그림을 그려놓고 정리를 하고 그죠? 만약에 문제에서 자, 만약 넓이 값이 주어지잖아요. 도형 문제에서 넓이 값이나 또는 부피나 또는 길이가 주어지잖아요. 또는 옆넓이도 마찬가지예요. 옆넓이가 주어져도 돼요. 자, 이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5 제곱센티미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요 값이 바로 만약 넓이라고 하면 바로 넓이 공식을 반드시 적용한다 합니다. 만약에 얘가 부피면 반드시 부피 공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길이라면 길이로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 그러니까 식을 세우란 말이죠. 요 값이 주어진 값을 가지고 뭐다? 넓이 공식을 사용하여 적용하여 식을 만든다. 꼭 기억합시다. 그게 기본이에요. 넓이나 부피가 나오면 반드시 주어진 값으로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도형 문제는 그림을 그리고 반드시 넓이나 부피가 주어지면 길이가 주어지면 식을 만든다. 그 값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들다 보면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만든데 보통 우리는 미지수를 뭐로 씁니까? 미지수를 x로 많이 쓰죠. 그죠? 미지수를 x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어떤 물건을 우리가 로켓 같은 거, 물로켓 같은 걸 우리가 하늘로 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자, 시간에 따라서 물로켓의 높이가 주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시간에 따라서 물로켓의 높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0t 5t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시간이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로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t 시간 이런 말이 나올 거거든요. t 시간에 따라서 물로켓의 높이가 이렇다, 뭐 이런 미터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t에 관한 바로 보세요. t에 대한 2차식이죠. 맞나요? 여기는 t가 1차고 여기는 2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높이가 50이 된다. 예를 들어 50이 된다. 그러면 20t-5t 제곱이 50이 될 때 t는 얼마인가? 시간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넌 50 넘어야 되잖아. 그럼 얘가 다시 정리하면 t제곱이 먼저 적어주면 좋으니까 이항하고 해서 플러스로 만들면 되겠죠. 5t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50 해서 는영이 되겠죠. 그럼 얘는 바로 뭡니까? t에 관한 뭐죠? t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이 식을 뭐로 봐라 여러분이 5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50 이꼴 0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를 하든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그럼 근의 공식 쓴다고 우리는 보통 x는 2a분의 1을 쓰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만약 인수분해를 하면 t 어쩌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공식을 t는 이래 적어야 되겠죠. 왜? 얘는 변수가 미지수가 x니까 근의 공식 적으면 x는 적어야 되고 얘는 t는 이래 되겠죠. 2a분의 1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때 a, b, c는 바로 뭡니까? t 제곱에 있는 개수가 a, t 앞에 있는 마이너스 20이 b, 그 다음에 50이 c가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보통 미지수를 x를 거의 다 쓰잖아요. 그런데 수학에서 시간에 따라 이렇게 어떤 식을 줄 때는 시간이 t이기 때문에 보통 t에 관한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어떤 식을 잡았을 때 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 이 t를 뭐로 보고 x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다시 보기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자, 보세요. 이 문제. 자,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풀어볼게요. 자, 차가 얼마예요? 차가 3이고 곱이 180인 두 자연수가 있대요. 두 자연수. 됐나요? 자, 차가 3이고
곱이 180인 두 자연수가 있다. 두 자연수죠. 연속하는 자연수가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두 자연수가 있대요. 두 자연수가 있는데, 자, 여기를 세모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두 자연수가 있는데, 요 두 수의 예를 들어 차는 뭐고? 3이고, 이 두 수의 곱은 두 개 곱하면 180이 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미지수를 놔야 되겠죠. 그죠? 미지수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차는 뭐죠? 차는 반드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뺏는 게 바로 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뺏는 게 차가 되니까 여기서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뺐죠. 그 말은 얘가 큰 수가 되고 얘가 작은 수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큰 수를 x 놓고 작은 수를 y로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돼요? 180이 되죠. 이게 바로 두 개의 식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면 얘는 몇 차예요, 여러분들? 1차죠, 1차. x도 1차, y도 1차죠. 근데 얘는 어때요? x, y가 곱해져 있죠. 몇 차가 된다? 2차가 됩니다, 2차.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1차의 연립방정식은 배웠지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언제 배우는가? 고등학교 때 배워요. 고등학교 때 배운다. 몇 학년? 1학년 때. 자,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여러분들 1차를 2차로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돼요. 사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차가 3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여러분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 식을 적었다면 반드시 1차를 2차로 대입하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저 위의 식에서 x는 y 플러스 3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자리에 뭐를 x 자리에 뭐를 대입한다? y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곱해져 있으니까 y 제곱이 되니까 얘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예요. 2차 방정식. 자, 그러니까 아직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풀어내시고 지금은 어떻게 푸냐면 차가 3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자 한 개만 쓰자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한 사자성어에 다 익선이 있잖아요.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수학에는 문자를 설정할 때는 선생님이 만든 거지만 소소익선 이런 사자성어는 없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문자를 두 개 쓸 수 있으면 두 개 써도 되지만 이 두 개를 한 개로 줄일 수 있으면 한 개로 줄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수학식 문제 풀 때가 훨씬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에는 뭐다? 소소익선입니다. 문자는 최소한 줄이다. 자, 차가 3이에요. 자, 그러면 큰 수가 있고 작은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큰 수를 x로 놨어요. 그럼 작은 수를 뭐로 넣으면 되나요? x-3으로 넣으면 되겠죠. 작은 수를. 그럼 나는 큰 수를 x로 놓으면 작은 수는 x 플러스 3으로 두면 될까요? 차가 3이니까 요 두 개의 차가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3이 돼야 된다는 말은 큰 수가 작은 수보다 3이 커야 되겠죠. 큰 수를 x로 놓으면 작은 수는 x-3이 되고 작은 수를 놓으면 x로 놓으면 큰 수는 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지금 이 풀이는 어떻게 됐어요? 작은 수를 x로 하면 큰 수는 x 플러스 3이다. 맞습니까? 자, 이 책은 바로 누굴 x로 놨다? 작은 수를 x로 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책 방법이고 선생님은 또 두 번째 풀이 방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답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대로 먼저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작은 수 x, 큰 수 x 플러스 3을 놓았어요. 근데 곱이 얼마래요? 180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하니까 앞에 주면 되겠죠. 얘가 얼마예요? 180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걸 보입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이항하면 마이너스 180 이퀄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구하는 게 뭐죠? 구하는 게 자연수죠. 그럼 자연수는 정수가 맞죠, 그죠? 또는 유리수도 되는데, 맞죠? 이 자연수는 무리수는 되지 않죠. 그 말은 여러분들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나요? 안 되어야 되나요?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해 공식. 그럼 여기 루트가 나오죠. 그럼 이 수는 이 루트가 나오면 얘는 자연수 되나요? 자연수가 안 되죠. 그러므로 얘는 100% 뭐가 돼야 된다?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 이해됩니까? 왜? 문제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근해 공식으로 간다면 루트가 있기 때문에 자연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80의 숫자가 얼마나 커요? 그러면 180의 약수 중에서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3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180을 일단 소인수분해 해봐요. 그럼 18하고 12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8 차이고 3이 안 나오죠. 그럼 또 이거 2구로 해볼까요? 얘는 2호로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9는 또 3,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3호가 얼마입니까? 15죠. 그리고 여기 있는 2, 3, 2가 얼마입니까? 4, 3, 12가 되죠. 그럼 얼마가 차이 납니까? 3이 차이 나니까 12와 15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의 약수가 있겠죠. 1, 180, 2, 90, 3, 60 맞습니까? 4, 45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차이가 3 차이가 나야 되니까 1, 150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안에 가까이 있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나와요? 3x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x 마이너스 12, x 플러스 15가 되어서 자, x 플러스 15가 되죠. 그죠? 15는 0이 되어서 x는 보세요. 12 또는 x는 마이너스 15죠. 자, 그럼 거리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2개 나오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자연수죠. 그냥 방정식이라면 이게 답이지만 우리는 활용 문제, 문장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제에 맞는 답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탈락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모든 회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는 것은 아니야. 문제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는 탈락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x는 얼마다? 1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 x가 12라는 말은 여러분들 바로 누가 10이에요? 작은 수가 10이죠. 작은 수. 그럼 큰 수는 얼마가 되나요? 3을 더하니까 15가 되겠죠. 따라서 두 수는 12와 15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여기 이게 지금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를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큰 수를 x로 놓고 작은 수를 x-3으로 놨잖아요. 그러면 두 수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얼마가 돼요? 180이 되고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넘으면 마이너스 18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1, 자 15, 1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바로 x 마이너스 15, x 플러스 12가 되네요. 인수분해가. 그럼 따라서 x는 15 또는
x는 마이너스 12죠. 자, 이때는 누가 탈락입니까? 마이너스 12가 탈락이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15가 답이죠. 15.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x가 15니까 큰 수가 15란 말이죠. 그럼 작은 수는 얼마가 되겠어? 12가 되겠죠. 따라서 구하는 두 자연수는 15와 12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보세요. 무엇을 x로 놓느냐에 따라서 x값은 12가 되고 x값은 15가 되지만 결론적으로 답은 어떻다?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풀이는 이렇게 풀었는데 나는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풀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하나 더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방금 풀면 우리가 x제곱 플러스 3x 이항하면 180 이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자연수일 때는 잘 보세요. 이 자연수일 때는 보세요. x가 지금 자연수죠. 그럼 x 더하기 3도 뭐예요? 자연수에다가 3을 더하면 또 자연수가 되죠. 그러면 자연수를 곱해서 얼마가 되었다? 180이 되었다는 말은 이 두 수는 바로 180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약수가 되어야 되죠. 약수. 이해됩니까? x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끼리 곱해서 180이 되니까 바로 180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 말은 180의 약수인데 이 두 개 차이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죠. 그 말은 즉 180의 약수 중 차이가 얼마 되는 거? 3인 것 찾아라. 이거하고 똑같죠. 이 문제를 해석해 보면 이 x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전개해서 이렇게 칼싸움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1, 180 약수 맞죠? 2, 90도 맞죠? 그런데 야는 차가 179고 야는 차가 얼마예요? 88이잖아요. 그럼 차가 얼마 되어라? 3이 되어라. 그러면 더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럼 3하고 60 되나요? 안 되죠, 이것도. 차가 57이니까. 그럼 4는 되나요? 4하고 45죠. 차가 얼마? 41이죠. 5 하면 얼마예요? 5, 3, 15, 5, 6이 30이죠. 이것도 안 되죠. 6은 되나요? 이것도 얼마? 차가 24죠. 더 가까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7은 안 되고 8은 안 되고 9는 얼마예요? 9하고 20이죠. 자,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지만 차는 11이에요. 11. 10은 얼마나요? 10하고 18이죠. 얘는 차가 8이죠. 12는 안 되고 12 하니까 15가 되어서 차가 3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1부터 다 해서 그렇지 얘가 차가 179니까 빨리 차가 되려면 숫자가 커져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180을 가지고 뭐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소인수분해 해보면서 그죠? 소인수분해 해보면서 3이 되는 걸 찾아보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 연속하는 두 자연수. 자, 그러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니까 어떻게? x 플러스 1로 세팅하든지 아니면 x 마이너스 1, x로 세팅하든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작은 자연수를 x라고 했으니까 이거죠. 작은 걸, 작은 걸 뭐로 했죠? 작은 걸 x로 했으니까 큰 수는 뭐가 되어야 된다? x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봅시다. 두 자연수의 곱이 얘가 주어져. 두 자연수의 곱이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7만큼 작다. 자, 다시 두 자연수의 곱이, 이걸 말로 한번 적어볼게요. 두 자연수의 곱이 됐나요? 자,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이거보다 7만큼 작죠. 누가? 주어가. 얘가 작죠. 따라서 여기서 7을 뭐 해줘야 된다?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두 수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수의 곱이니까 x와 x 플러스 1의 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수의 제곱의 합이죠. 각각을 제곱한 거의 합이죠. 합. 각각을 제곱한 거의 합이다. 두 수의 곱은 두 수를 뭐한 거? 각각 뭐한 거? 제곱한 거의 뭐다? 합이다. 그거보다 질이 작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걸 식으니까 이걸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좌변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우변 x제곱이고, 자, 정리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1이죠. 2 짠짠이 2 짠짠 얼마? 2x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제곱 하나, 여기 x제곱 하나 없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x제곱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2 마이너스 x가 이하하면 플러스 x니까 3x고, 마이너스 7 플러스 2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맞나요? 뭔가 뭐 잘못되는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됐죠? 아, 선생님이 어디 잘못 적었습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죠. 여기가 플러스 x 되겠네요. 여기서 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x제곱이고 이 플러스 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되겠죠. 근데 자연수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탈락이 되죠. 따라서 자연수이므로 x는 2죠. 그럼 누가 입니까? 작은 수가 2죠. 그럼 큰 수는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산을 한번 해볼까요? 검산. 자, 검산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자연수의 곱이죠. 요거 그대로 두 자연수의 곱이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6이죠. 요거 각각의 제곱이죠. 제곱의 합. 요거 제곱 4. 요거 제곱 9. 합보다 7이 작다. 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13 빼기 7이죠. 그럼 6이 맞나요? 예, 그러면 퍼펙트한 거죠. 자, 이렇게 검산은 다시 숫자를 또 넣어보면 검산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이를 다 배워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